게임 객체의 컴포넌트와 같은 것이 아니라 일반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한 객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니티의 객체 종류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게임 객체와 컴포넌트를 말합니다. 이 객체들은 계층창에 표시가 되는 객체들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객체들이 있습니다. 계층창에 화면에 표시되지 않지만 그리고 보여줄 필요도 없는 주로 정보 같은 것을 다루는 데이터 객체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데이터 객체를 생성하고 활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객체는 어차피 객체이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정의하고 사용하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실제 코딩할 때 보면 적용 방식이 다른 것처럼 보여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로 다르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객체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플레이어 상태 정보, 이름이라든지 현재 레벨이라든지 경험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장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일정 경험치를 올리면 레벨업 액션이 일어난다고 가정합시다. 이런 경우라면 클래스를 이용해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정의 예가 나와 있는데 퍼블릭 클래스 플레이어 인포라고 하는 클래스 이름을 짓고 주의할 점은 데이터 객체를 선언할 때는 클래스명 뒤에 콜론 모노 비헤이비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콜론 모노 비헤이비어는 아직 상속을 배우지 않았지만 모노 비헤이비어 클래스를 상속받는다는 뜻인데 모노 비헤이비어는 스크립트 컴포넌트 경우만 사용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데이터 객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상속받지 않습니다. 멤버 변수로 이름, 레벨, 경험치를 저장하기 위한 변수 name, level, experience를 만들었습니다. 멤버 변수를 만들 때 함수 안에 있는 로컬 변수랑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많은 경우에 이름을 짓는 방법을 좀 다르게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멤버의 약자인 m 언더스코어를 붙여서 함수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면 변수명을 볼 때 이게 멤버 변수인지 로컬 변수인지를 구분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리고 두 개의 멤버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add experience와 level up. add experience는 경험치 양을 주면 현재의 경험치에다가 그 양을 더합니다. 그리고 경험치가 1000 이상이 되면 레벨업을 시키는 겁니다. 1000이 넘으면 기존 경험치에서 빼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1200이 되면 레벨업하고 남은 경험치는 200이 되니까 그 200만 남기는 겁니다. 레벨업은 현재의 레벨을 하나 올리고 플레이어가 레벨했습니다라고 출력하고 끝을 내게 됩니다. 문제는 이 플레이어 인포 클래스를 어디에 저장해야 될까요? 앞에서 스크립트 컴포넌트는 클래스 이름과 똑같은 이름으로 CS 파일을 저장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만든 데이터 객체는 스크립트 컴포넌트가 아닙니다. 플레이어 인포 클래스의 인스턴스, 즉 객체이지만 컴포넌트는 아니기 때문에 플레이어 인포를 플레이어 인포.cs에 굳이 저장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 부분을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플레이어 인포 클래스의 인스턴스는 어떻게 생성할까요? 컴포넌트인 경우는 인스펙트 창에서 게임 객체에 붙여서 우리가 생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객체는 어떻게 생성할까요? 먼저 데이터 객체 생성을 위한 클래스를 어디에 저장하는지부터 살펴봅시다. 데이터 객체가 특정 클래스에서만 사용된다면 예를 들어서 게임 스크립트라는 클래스 내에서 플레이어 인포가 사용된다면 이 클래스 내에 이렇게 정의하면 됩니다. 게임 스크립트 내에 넣는다는 얘기는 이 클래스는 게임 스크립트 안에서만 쓰고 밖에서는 일반적으로 쓰지 않겠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개 게임 스크립트 같은 클래스가 굉장히 복잡할 때 이렇게 정의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게임 스크립트가 만약에 복잡하지 않다면 굳이 클래스 안에 다시 클래스를 정의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여기 있는 name과 level, experience를 이렇게 저장하지 말고 요 위로 빼서 게임 스크립트의 멤버 변수를 넣고 이거는 그냥 없애버려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방식은 이 게임 스크립트 같은 것이 복잡할 때만 사용하고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데이터 객체가 여러 클래스들 간에 공유되어 사용된다면 이런 경우가 일반적이죠. 이런 경우라면 네임스페이스로 관계 있는 클래스들을 묶고 네임스페이스 내에 정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가 많이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mypack이라고 하는 패키지를 만든다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에 게임 스크립트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클래스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 클래스들이 플레이어 인포라는 데이터 클래스를 공유한다고 합시다. 이런 경우라면 mypack 밑에다가 이와 같이 클래스를 정의하면 게임 스크립트 뿐만 아니라 공유하는 다른 클래스들도 플레이어 인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의된 데이터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생성 방법은 new 연산자로 이용해서 인스턴스를 생성하면 됩니다. 문법은 이와 같습니다. 먼저 생성된 인스턴스를 가르치기 위한 인스턴스 변수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정의된 데이터 클래스명을 적고 인스턴스 변수명을 적습니다. 그리고 할당물의 오른쪽에는 new 생성자 다음에 클래스명을 하고 괄호를 열고 닫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테스트 스크립트에서 플레이어 인포 클래스 인스턴스를 만든다고 합시다. 그래서 스타트 밑에 클래스명인 플레이어 인포를 적고 인스턴스 변수명으로 인포를 썼습니다. 그리고 할당문을 쓴 다음에 new 생성자를 쓰고 클래스명인 플레이어 인포를 적고 괄호를 열고 닫습니다. 그러면 new 플레이어 인포 이 결과가 객체, 즉 플레이어 인포 인스턴스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인포가 그 생성된 인스턴스를 가르치게 되죠. 그리고 info.addExperience라고 하게 되면 플레이어 인포의 멤버 함수인 addExperience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인자로 600을 주면 600이 경험치로 들어가게 되고요. 한 번 더 호출하게 되면 600이 더해지니까 1200이 되죠. 그러면 1000보다 크니까 레벨업을 호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콘솔 창에다가 플레이어가 레벨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출력하게 됩니다. 비교할 점은 유니티 게임 객체 생성 방법과는 좀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유니티 게임 객체는 편집기에서 계층창에다가 우리가 생성해 왔습니다. 스크립트로 만들 수도 있는데 ds 배울 instantiate라는 유니티 SDK 함수를 이용하면 동적으로 게임 객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언뜻 보면 데이터 객체는 U를 이용하고 게임 객체는 instantiate를 써야 되는 것처럼 돼서 서로 다른 것 같지만 instantiate라는 SDK 함수도 내부에는 결국 U 연산자를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한테는 숨겨져서 안 보일 뿐입니다. 새 씬을 만들고 빈 게임 객체를 하나 만듭니다. 이 게임 객체에 게임 스크립트를 붙이겠습니다. mypack이라는 네임스페이스 안에 두겠습니다. mypack 안에 플레이어 인포 클래스를 정의하겠습니다. 저장하겠습니다. 세미콜론을 빼야 되죠. 다시 저장하겠습니다. 오류가 없어졌죠. 게임 스크립트에 저장되어 있는 플레이어 인포를 쓰기 위해서 테스트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붙이겠습니다. 플레이어 인포는 mypack에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using mypack이라고 하고요. 플레이어 인포 인스턴스 변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인스턴스를 하나 생성합니다. add experience 멤버 함수를 호출하고 한 번 더 호출해 줍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플레이어가 레벨업 했습니다 라고 출력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new 연상자로 객체를 생성할 때 생성자, constructor라고 부르는 것이 자동으로 호출됩니다. 예를 들어서 player info라는 클래스 안에 public player info라고 정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생성자입니다. 생긴 모양은 함수랑 비슷합니다. 하지만 함수랑 분명하게 다른 한 가지 점은 뭐냐 하면 함수는 한 개의 리턴 값을 가지니까 리턴 타입을 적어주지만 생성자는 리턴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리턴 타입 적는 부분도 없습니다. 문법은 생성자를 이와 같이 정의할 때와 생성자를 사용할 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정의할 때는 클래스명을 적어주고 괄호 안에 인자가 없는 경우는 아무것도 안 적어주고 한 개 있는 경우는 인자를 한 개, 필요하면 두 개, 세 개 얼마든지 적어줄 수 있습니다. 인자를 적어주는 방법은 함수 선언할 때 적어주는 방식과 동일합니다. 타입을 적고 변수 이름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생성할 때 주로 하는 일은 멤버 변수들을 초기화한 일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객체를 생성할 때 인자로 문자열을 적어주면 이 문자열을
이름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벨을 1로 초기화하고 경험치도 0으로 초기화시키는 것입니다. 생성할 때 문법을 살펴보면 new 다음에 클래스명을 하고 앞에서는 괄호를 열고 닫고 인자가 없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 생성자의 인자로 한 개를 받도록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new player info 다음에 괄호를 열고 닫고 인자를 한 개, 김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넣어주게 되면 객체를 생성할 때 이 생성자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멤버 변수로 김이 들어가게 되고 레벨이 1이 되고 경험치가 0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debugger.log에 info.mname이라고 찍어주게 되면 김이라고 출력이 되게 됩니다. 플레이어 인포에 컨스트럭터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와 같이 리턴 타입은 없고 클래스 이름과 동일하게 짓고 한 개의 인자를 받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저장을 하고 테스트 스크립트도 바꿔보겠습니다. 기존에는 플레이어 인포하고 아무것도 주지 않았는데 여기다가 김이라고 인자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출력해 보겠습니다. 저장하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김이라고 출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성자는 동일한 이름으로 여러 버전 정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각 버전은 인자의 개수나 타입은 달라야 됩니다. 예를 들면 플레이어 인포에 기존에 한 개의 인자를 받는 컨스트럭터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인자를 하나도 받지 않는 컨스트럭터를 한 개 더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컨스트럭터가 두 개가 있게 되죠. 이 컨스트럭터는 이름을 게스트라는 이름으로 주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용할 때 테스트 스크립트에서 play info 김이라고 하면 이 컨스트럭터가 사용되는 반면에 play info하고 인자를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이 컨스트럭터가 사용됩니다. 이거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래서 debugger.log로 info의 이름을 찍게 되면 김으로 초기화했기 때문에 김이 출력이 되고 guest.mname을 하게 되면 이 컨스트럭터가 호출되었기 때문에 guest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디폴트 생성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디폴트 생성자는 인자가 없는 생성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컴파일러가 우리가 직접 제공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생성해 줍니다. 방법은 클래스명에다가 인자를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됩니다. 사실 처음에 플레이어 인포 생성자를 정의하지 않았어도, 즉 처음에 우리가 이거를 만들지 않았어도 이와 같이 생성하는 것이 가능했죠. 그 이유는 컴파일러가 이거를 자동으로 만들어 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자 없는 컨스트럭터를 만들면 컴파일러가 만든 이게 생성되는 게 아니라 이건 없고 우리가 만든 게 생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플레이어 인포에 컨스트럭터를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기존과 이름은 같고 인자가 없는 컨스트럭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저장하겠습니다. 테스트 스크립트에서 새로 만든 컨스트럭터를 호출하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게스트의 이름을 찍어 보겠습니다. 저장하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김과 게스트가 출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new를 통해서 객체를 생성하고 난 것을 인스턴스 변수로 할당할 때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객체는 new 연산으로만 새로운 객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new 연산의 결과는 생성된 객체가 위치한 시작 메모리 주소값입니다. 예를 들어서 player info라는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new를 통해서 생성하면 이와 같이 인스턴스, 즉 객체가 생성이 됩니다. 생성된 객체의 위치가 가령 메모리 1000번지라고 한다면 guest1으로 인스턴스 변수에 할당을 해주면 이 1000번지가 여기 복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player info p1은 guest1이라고 써주면 이 할당문에서 guest1이 주소값이 p1으로 복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guest1이 주소값인 1000번지이기 때문에 p1 값은 1000번지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도식화시켜서 그림으로 표현하면 guest1이 이 객체를 가리키고 p1도 동일한 객체를 가리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할당문이 객체를 새롭게 하나 이렇게 복사한 다음에 얘를 가르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교 연산자는 객체가 이렇게 오는 경우에는 객체의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객체의 시작 주소값이 같은지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guest1과 guest2는 서로 다른 new 연산자를 통해서 생성된 객체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메모리 주소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르다고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는 왼쪽과 오른쪽의 객체의 시작 주소값이 서로 같죠. P1과 guest1은 주소값이 서로 같습니다. 그래서 같다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P1과 guest1은 서로 같은 객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guest1에서 이름을 바꿔주면 P1의 이름이 같이 바꿔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guest1의 이름이 원래는 guest였는데 이름을 리로 바꾸고 나면 리로 이렇게 찍히게 되는 것이죠. new를 통해서 새로운 객체를 생성했다면 객체를 삭제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반적으로 명시적으로 객체를 삭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객체를 생성했을 때 주소가 들어오기 때문에 주소값 없음을 나타내는 키워드로 null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 null을 인스턴스 변수에 넣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쓰다가 다 쓰고 나면 마지막에 guest 1은 null, P1은 null. 원래는 guest1이 첫 번째를 가르치고 P1도 첫 번째를 가르치는데 guest1에다가 null을 넣으면 null 값, P1도 null 값 그러면 얘도 얘를 가르치고 있지 않고 P1도 얘를 가르치고 있지 않죠. 그렇게 되면 이 인스턴스는 아무도 가르치고 있는 변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나중에 가비지 컬렉터가 적당한 시점에 메모리를 검사해서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guest1이나 guest2, P1, P2 이것들은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 함수가 끝이 나고 나면 다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null 넣은 거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C샵에서 일반적인 데이터 객체들은 굳이 삭제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니티 게임 객체인 경우는 객체긴 하지만 명시적으로 유니티 SDK로 destroy라는 함수가 제공이 됩니다. 나중에 살펴보게 될 건데요. 이렇게 별도의 destroy 함수가 제공되는 이유는 가비지 컬렉터는 나중에 제거합니다. 그런데 게임 객체는 지금 당장 화면에서 사라져서 안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의 함수가 제공되는 것입니다. 유니티가 사용하는 데이터 클래스 예제로 벡터3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벡터3라는 것은 3차원 좌표값을 표현하기 위해 유니티가 정의한 데이터 클래스입니다. 유니티가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사용법만 알면 됩니다. 사용법은 벡터3라고 써주고 변수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할당문 오른쪽에 new 벡터3 다음에 인자값을 적어주면 됩니다. 이와 같이 적어주면 x축으로 1, y축으로 2, g축으로 3 좌표 위치값이 됩니다. 이러한 좌표들은 주로 transform.position 즉 transform 컴포넌트의 포지션 값을 설정할 때 많이 사용이 됩니다. 참고로 이 포지션은 각각의 값, 즉 x 값만 바꾼다든지 y 값만 바꾼다든지 이렇게는 안 되고 한꺼번에 바꿔줘야 됩니다. 벡터3에 상수값들이 있습니다. 상수기 때문에 상수값을 쓸 때는 new 연산자 없이 기술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벡터3.forward라든지 벡터3.up, down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벡터3.forward는 벡터 값으로 0, 0, 1, 즉 G축 방향을 우리가 forward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Y축 방향을 up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벡터3.forward와 new 벡터3 0,0,1로 하게 되면 이 두 값은 항상 참이 되게 됩니다. 주의해서 볼 점은 새로운 객체를 만드는 경우는 new라고 쓰지만 벡터3.forward는 상수니까 new가 붙어 있지 않죠. 다음으로는 컬러가 있습니다. 컬러는 빨간색, 녹색, 파란색, 그리고 알파 값, 투명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RGBA라고 얘기하는데 RGBA를 표현하기 위해서 유니티가 정의한 데이터 클래스입니다. 유니티가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사용할 줄만 알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color, 컬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면 오른쪽에 새로운 색 객체를 만듭니다. new color 다음에 RGBA 값을 써주면 됩니다. R 값을 1로 했기 때문에 이 경우는 빨간색만 표현이 되겠죠. 여기에 다양한 값을 하면 모든 종류의 색깔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상수 컬러 값들이 있습니다. 상수기 때문에 new 연산자 없이 기술을 하고 color.red, 즉 이렇게 만드나 이렇게 쓰나 동일합니다. color.green 하면 녹색이 되겠죠. color.red와 new color 1,0,0,1 그러면 빨간색이기 때문에 둘은 항상 true가 돼서 동일합니다. 주의할 점은 이것도 color.red는 new라고 쓰지 않죠. 상수기 때문입니다. 반면 일반 객체들은 new라고 연산자를 붙여서 생성을 해내야 됩니다. 테스트 스크립트에 vector.forward는
new vector 3 0,0,1 G축 좌표로 1만큼 가는 것이죠. 이것은 객체를 새로 생성한 것이고 이거는 vector3 constant입니다. 그래서 new가 vector3.forward 앞에 붙지 않은 것입니다. 컬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RGBA이기 때문에 빨간색이 1이고 나머지는 0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투명도를 나타내죠. 이게 0이면 안 보이게 됩니다. 0.5면 반투명해지고 1이니까 온전한 색으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빨간색이 되고 color.red나 이 둘은 동일합니다. 요거는 상수고 요거는 그냥 일반 객체죠. 실행을 해보면 이 두 값은 같고 이 두 값은 같기 때문에 debug.log 문장이 출력이 됩니다. 저장하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둘 다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트랜스폼의 좌표값을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이미 좌표값을 설정하기 위해서 vector3로 포스라고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에서 transform.position을 포스로 바꾸겠습니다. 트랜스폼이라고 하면 이 스크립트, 즉 테스트 스크립트가 붙여진 게임 객체에 트랜스폼 컴포넌트를 찾은 다음에 그 포지션을 이걸로 바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스펙트 창에서 우리가 포스 값을 설정하면 그 값으로 게임 객체가 이동하게 되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게임 객체를 인스펙터 창에서 살펴보면 테스트 스크립트가 붙여져 있죠. 지금 현재 000니까 여기 000인데요. 테스트 스크립트 포지션 값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X축으로 1만큼 이동하도록 1로 바꿔보면 이 트랜스폼의 포지션이 1로 바뀌게 될 겁니다. 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1로 바뀐 거? 요거를 1로 바꾸면 요것도 1로 바뀌겠죠? 그래서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데 요거를 X를 0로 바꾸면 이동한 거 보이시죠? 3호를 하게 되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증가하고, 그래서 요거를 이동시키면 좌우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이 유니티에서 일반 데이터 객체들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데이터 객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유니티 게임 객체와 유니티 게임 객체 이외의 데이터 객체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모든 객체 생성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유니티가 게임 객체 생성하는 방법은 instantiate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마치 다른 방법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지만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동일합니다. 데이터 객체는 결과적으로 new 연산자로 생성하고 instantiate라는 함수도 내부로 들어가 보면 결국 new 연산자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객체든 유니티 게임 객체든 생성자를 통해서 객체를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생성자는 여러 버전의 생성자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여러 버전을 만들면 됩니다. 유니티는 많은 종류의 데이터 객체를 정의하고 있고 몇 가지의 예를 들면 컬러라든지 벡터라든지 이런 예제를 살펴보았습니다.